제가 볼 때 그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현직 의원들이 엮여 있어요 여기에. 공천 개입은 한 20%, 30%의 비중입니다 이 사건에. 70%는 다른 일들이 있어요. 이권. 네, 방산 대기업과의 방위산업 대기업과의 이권. 하야설 나오는데 이게 네. 가능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SBS가 얼떨결에 큰 단독을 해놓은 거예요. 네, 김건희 엄마의 남자친구라 그러잖아요. 프로 중에 프로 없냐. 그러니까 깔끔하게. 김건희 여사가 작년 총선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명태균 씨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 여사 녹취는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 12월 검찰에 이미 제출한 휴대폰 세대와 USB 한 대에 담기지 않은 녹취라는 겁니다. 검찰은 당일 10시 49분 명 씨와 김 여사 간 통화 사실까지 속속들이 파악했습니다. 요거 새로운 건데 명태균 씨가 대통령 경호처의 인사청탁에도 연루돼 있다. 네.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도 있고 예. 앞서 나왔던 건 대통령실 행정관을 꽂았죠. 재력가의 그건 아들. 한번 나온. 그러니까 그 재력가는 어제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 그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걸로 아들에 대한 그 채용 청탁 뭐 그걸로 했는데 이게 검찰이 지난해 이미 여러 채용 청탁이나 인사 청탁 정황들, 예. 문자 메시지,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 확보를 했고요. 명태균 씨가 해준. 네. 예. 근데 대통령 경호처뿐만이 아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했는데 하여간 뭐 여러 유력 정치인이나 김건희를 통해서 한 정황들이 검찰이 다 확보를 했는데 유독 대통령 경호처 소속 4급 직원 권모 씨 과장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의 과장인데 이분에 대한 수사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파악이 됐는데 잡혔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뭘로 잡혔어요? 뭐 카톡이나 이런 게 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제 2022년 7월에 예. 본인이 나흘 후에 인사가 난다. 카톡 메시지 네, 있으면 좀 인사가 난다 해서 뭐 국방부 청사 경호정보부 발령입니다. 이제 저거는 이제 경호처 본부에 이분이 없었는데 본부 소속으로 발령이 난다. 다 박사님 덕분이다. 박사님의 라인으로 내가 입성했다. 이 얘기는 이제 경호처 본부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때 경호처 들어와서 대통령 사저경호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직이잖아요. 근데 한직에 있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 모든 게 박사님 덕분이고 라인으로 입성을 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카톡인데 저것만 보낸 게 아니고요. 아까 앞전에 잠깐 나오던데 대통령 경호처의 인사 발령 사항은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캡처를 해서 보내요. 이 카톡으로. 네, 그렇죠. 캡처를 해서 보냈는데, 근데 저희가 뭐 단순히 그게 있다고만 해서 취재를 한 게 그 기사를 쓴 게 아니고, 요 카톡과 그 캡처만 보고 한 게 아니고. 네, 일단은 거기에 검찰 수사 보고서에 인사청탁이 의심된다고 써놨어요, 자기 검찰이. 검찰이 이제 써놨는데. 띄워주세요 자료 있으면.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중간 정도에 잠깐 이게 글자 보일라나 모르겠지만 뭐 피의자 명태균은 그 내용을 즉시 김땡땡에게 전송하는 바 김땡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땡 할 수 있으면 확대 다시 한번. 네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김땡땡이 김 회장님입니다. 그 창원에 김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봤죠 저희가. 명태균한테 혹시 권 씨에 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았냐? 받았대요. 받았는데 이분이 누구랑 이 김 회장님이 누구랑 좀 안면이 있느냐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랑 아는 사이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근데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해결됐다고 연락이 왔다. 해결됐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김 회장님이 손을 안 썼는데 해결이 됐다는 그럼 거예요. 명태균 씨가 직접 어딘가로 연락했. 다른 라인이죠. 다른 라인을 했다는 얘기네. 근데 저기서 이제 뭐 김건희한테 했는지 뭐 윤석열한테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경호처를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죠. 2022년에 권 씨는 5급이었어요. 5급이었고 이명박 그 대통령 사저팀에 있었고. 근데 이분이 통상적으로 본부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분 전직 대통령 경호하다가 승진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호처 공채 출신도 아니에요, 더구나. 공채 출신이면 모를까. 근데 공채 출신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운전기사. 네, 그 대선 후보 때 특채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는 홍준표 의원의 원래 운전기사로 시작을 해서 자기의 경력 자체를 수행비서입니다. 근데 이명박 대선 후보를 이렇게 경호하고 수행비서 운전을 하다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그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 사저팀에 있다가 끝나요. 끝나죠 같이. 본부에 들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아 끝나지 않고. 근데 저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취재를 보니까 경호처 내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알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다. 근데 누구 라인이냐. 네. 근데 저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일단 인사 이동을 했잖아요. 본부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히 이례적인. 보통의 빼고는 안 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김용현 라인으로 검찰은 보고서에 썼는데 네, 의심되는 네, 그분에게 그분은 그 양반은 그 회장이라는 분은 나는 안 했는데 벌써 해결됐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현 라인이 아니라 딴 데로 그렇죠.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황을 확인을 했고 본부로 온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1년 뒤에 4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승진까지. 네, 4급으로 승진하고 과장이 돼요. 경호안전교육원에 지금 과장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내부에서는 야, 얘 있구나. 뭐가 백이 있구나. 그래갖고 그 백에 다양한 추정이 있는데 저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부의 관계자들은 명태균이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거. 그렇죠.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김성훈 차장, 왜냐하면 5급에서 4급 정도는 차장 정도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처장, 경호처장이 직접 관여한 것은 어느 부처나 그렇습니다. 그건 고위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했을 거라고 우린 다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와보면 너도 이해할 거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야. 김성훈이 원래 다 틀고 쥐고 흔들었어. 그 양반이 인사 출신이야 게다가. 근데 김성훈 차장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 영장 신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수처에 하려면 직권남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거 인사에 부당한 인사를 했던 것도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김성훈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기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지 않은 거죠. 김성훈 차장을 왜 그렇게 봐주고 있느냐 여러 사람들한테 묻고 있는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런 줄줄이 것 때문에? 사탕으로 뭔가 엮여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연결된 지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저희 기자 전혁수 기자가 이제 취재해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2월 3일 그 검찰총장하고 뭐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군하고. 검찰총장 연락했다 증언이 있습니다. 비아폰으로 했다는 거.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뭔가 지시를 했고 연락이 됐다. 검찰총장과 비아폰으로 뭔가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너무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 문제일 뿐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친정을 이 큰 판에서 빼놓고 국정원이나 방첩사에게만 임무를 줬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국가인권위원도 다 검사 출신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은 검찰은 들어주지 검사 출신 아니면 믿질 않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명태균 씨가 복기록에서 얘기했던 김상민 검사. 국정원 특보로 갔어요. 이후에 공천은 떨어졌지만 국정원 특보로 갔어요. 국정원장 법률 특보로 갔습니다. 이 김상민 검사 관련한 내용은 뭐냐면 자막 하나 그 자료 있으면 하나 띄워주세요. 김건희 씨가 김상민 검사를 특별히 도와달라고 명태균에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명태균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선 때 이명수 기자한테 조국 수사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봐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아니라고 설치고 그래갖고 우리가 뭐 죽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린 봐주고 싶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김상민 검사를 저분이 사실은 출판 기념회 하고 오버했잖아요. 현직 있을 때. 그래서 징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 뒷배경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 하는 게 저게 이제 22대입니다. 작년 총선 개입을 했다는 건데 명태균 씨의 저게 이제 한 가지 조금 저기 부족한 점은 녹취 파일이 아니라 복기록이라고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녹취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명태균 씨 스타일상 저거 숨겨놨을 겁니다. 명태균 최후의 그 무기로 숨겨놨을 건데 논란이 막 일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야 밖에서 뭐 이거 명태균 녹취록이 없다는데 거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저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아마 내일 뉴스타파가 내일 밤에 지금 이제 요지는 뭐냐면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을 했고 그 요청을 명태균 씨 했다. 그렇죠. 그러고 명태균 씨가 자기가 이런 통화를 김건희 씨하고 했고 그 통화는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했고 그 통화 기억을 되살려서 저걸 내놨다고 했는데 저거에 근거가 되는 실제 통화 녹취가 있는지는 몰라요. 저는 있다고 보고 일단 48분으로 시간이 특정이 되고 스타일상 있습니다. 있는데 다 떠나서 복귀한 내용이
저희가 내일 공개할 검찰 수사 보고서랑 거의 일치해요. 아 그래요? 예. 22대 총선에 김건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11월 10일 그러니까 계엄 거의 한 달 전에 이미 용산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것까지 갖고 있네. 그리고 뭐 명태균 측 변호인이 녹음 파일이 윤석 대통령한테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이제 통해서 준 겁니다. 근데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을 통해서 준 것 같은 정황이 나옵니다. 왜냐면 명태균의 통화 기록이 다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볼 때 그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현직 의원들이 엮여 있어요 여기에. 특검에 명태균 특검에. 근데 명태균 특검이 계엄보다 더 높아요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들 아무 잘못이 없으면 그냥 하라고 해서 우리의 무고함을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특검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역풍을 맞겠죠. 녹음 파일의 존재 자체는 검찰에서도 확인을 했고 본인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통해서도 하나를 받았다고 하면 야 이거 민주당이 넘길게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실제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도 그 증거를 내놔봐 했더니 명태균이 줬다는 거죠 지금. 네. 명태균 이슈 이전에도 계엄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점이 왜 그 시점이었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하게 못하고 비밀 유지 이게 아니라 12월 2일에 제가 볼 땐 결정을 결심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녹음 파일을 민주당이 넘긴 게 있다고 하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준비는 해왔는데 그렇죠. 준비는 해왔는데 시점은 이 시점이 된 것은 명태균이 결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12월 3일에 명태균이 기소됐습니다. 그렇죠. 공천 개입은 한 20%, 30%의 어. 비중입니다. 이 사건에 70%는 다른 일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내일 하나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원 산단 산단에 관련해서 대기업, 이권, 방산 대기업과의 방위산업 대기업과의 이권 관계. 돈 문제도 크게 걸려 거기 있다. 거기서 로비 복마전이 있었고 이게 또 창원 산단과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명태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관련 검찰 수사한 내용을 보니까 VIP가 언급이 돼요. VIP가 그 방위산업 대기업에 관련된 일과 VIP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거기 그 자신들끼리 대화에. 그러면은 그 단위가 커지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은 극히 일부분이다. 뭐 차기 대선 후보 국민의힘 뭐 잠룡들에 대한 것도 일부분이다. 또 대기업과의 관련된 부분. 여기 왜냐하면 그 대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하게 국가 세금이 지원이 됐다면 VIP의 지시나 관심 때문에 대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특검을 해서 쭉 가야 되는데 앞전에 그 의원님 뭐 여기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부 안 하는 애가 전학 간다고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전학 간다고 공부 안 해요. 서울중앙지검에 옮긴다고 해서 만약에 정말로 의지가 있으면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겠다. 특별수사팀 예를 들면 저에 대해 수사할 때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하고 검사 10명을 딱 투입하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 발표를 해줘야 돼요. 최소한. 절대 안 합니다. 노사원 씨하고 윤석열 혹은 김건희하고 연결된 게 꼭 김용현을 통해서였을까요? 그 무속에 관심이 많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무속을 아는 군인을 찾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저한테 제보가 계속 들어온 건 뭐냐면은 김충식을 왜 안 파냐 나보고. 아하. 김충식을 파서 김건희 엄마의 남자친구라 그러잖아요. 그쪽하고 노상원 쪽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는데 왜 저보고 안 파냐 그런데 저는 무속은 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무속을 하는 군인을 찾지 않았을까? 프로 중에 프로 없냐. 깔끔하게 그 수방사 방첩사 애들 말고 애들 너무 군인 같고 딱 정형화됐으니까 정말 산뜻하게 배해줄 사람 없냐. 김건희 씨 스타일로 면도칼처럼 착착 해줄 사람들. 그러니까는 간단해요. 윤석열도 간단해. 특수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검찰 특수부.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가 바로 이건데 정보사인데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와갖고 나 정보사 한지도 몰랐어요 이러잖아요.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 그 자백한 거예요. 보통 그 뭐 저린 놈이 먼저 말하잖아요.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윤석열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울청장이. 거죠. 내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뺏샥 마르고 밥도 못 먹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 걸까요? 그런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특검 이런 이야기는 김봉식한테는 안 했을 거고 특검 때문에 야당 때문에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영상 잠깐만 보시죠. 헌재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서울청장이 계엄 당일날 안가에 불려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증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개인사를 얘기했다는 비상계엄에서 거예요.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증인도 놀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왜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중요한 겁니다. 즉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런 얘기인데 저게 뭘까? 아니 그러니까 내 아내가 밥도 못 먹고 있다. 아니 그렇다고 계엄을 합니까? 그게 뭐 병원에 가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먹힐 줄 아는 거죠. 그게 자신만의 세계가 따로 있으니까. 네. 저게 뭘까?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득하느라고 그렇죠. 어?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 불러가지고 네. 좀 이따 오늘 개헌 발표할 건데 당신들의 역할은 이거야. 네. 그러면서 사실은 말이야. 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 이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김용현이 지도를 놓고 네. 어디 어떻게 경비해라 하는 걸 자기가 본 거 아니에요. 그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건 자기가 윤석열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야설 나오는데 이게 네. 가능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윤석열 하야설이 갑자기 나오던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윤석열 측이 바보가 아니야. 뭐 바보라는 설도 있지만 바보들하는 많은 사람도 변호사들이 이렇게요. 많은 변호사들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할 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파면 결정이 있을 가능성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파면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의 확실할수록 하야 카드는 쓸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어떤 윤석열 점에서 입장에서. 더 낫습니까? 왜냐하면 법률적 제약이 없습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만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야가 하야가. 탄핵이 아니니까.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구속은 되어 있지만 구속 재판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는 그렇죠. 거.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해서 영장을 새로 끊지 않으면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지가 못합니다. 이 사건은. 그렇죠. 그죠? 그러면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추가 기소. 그래서 우리가 내란 특검을 도입을 해야 되고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노상원 이런 건들이 그냥 말풍선이 아니라 추가 수사해서 기소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야지 영장을 새로 끊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 소추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네.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 네. 스스로 못하죠. 관둘 수 없죠. 그러니까 하야를 못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규정은 없어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유권 해석을 해야 되네. 하야와 탄핵 결정과의 그 유권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습니다. 또다시. 그래서 또 쟁점이 뭐냐? 왜 못하느냐? 다른 그 대통령 이하의 그 모든 공무원들은 모든 공무원들은 징계, 네. 기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표 의원 면직을 못 해요. 그렇죠. 사표 못 내게 돼 있습니다. 못 내잖아요. 또 하나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 의결된 네. 대통령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표를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 하야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제 해석인데 그 판단 역시 헌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야를 하고 헌재가 선고를 못하면 헌재의 권위라는 거, 소위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내란범에 대한 헌재의 준엄한 심판을 회피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하야 카드를 꺼내더라도 헌재가 선고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실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SBS가 얼떨결에 큰 단독을 해놓은 거예요. 네.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그래서 제가 여론도 이게 실제 여론인지 조작한 자기라고 여론인지 했잖아요, 자기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스톱. 자기가 노력을 하고 여론을 해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 김건희 수밖에 그런데 저건 없죠. 김건희 말투죠. 저 말투는. 근데 그래서 노상훈 의심하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기만 믿고 하겠어요. 윤석열만 믿고 하겠어요. 이미 후계 구도까지 다 짜놓은 사람인데 김건희와 노상훈은 정서적으로 상호 이입이 돼 있는 상태. 요 인원만 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단위 정의구현 사대단만 해도 100명이 넘거든요. 예. 근데 전교조가 몇 명이라고 여기 이걸 다 500명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는 1000명짜리 명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저항 세력을 예. 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그 비상계엄 선포문에 나와 있잖아요. 일거에 척결한다. 그러니까 싹 잡아들여. 일거에 척결이 이게
싹 잡아들여 일교의 척결 정리하자. 예.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이잖아요.